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지 교수님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처럼 한복이나 복식 전문가는 아니고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인데요. 저 역시 지난 25년 동안 저의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저에게 한국 복식 디지털 복원 작업에 기회를 주셨던 두 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이따가 헤쳐나올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희경 교수님하고 김미자 교수님이 저의 이 한복 연구에 입문을 해주셨던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저 20분 만에 이 짧은 이제 2시 5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저는 하늘에서 두 교수님이 이 포럼을 보고 계시고 제가 발표하는 20분을 내려보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학문적인 얘기보다 제 내면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좀 거창하게 디지털 문화에서 한복 헤리티지라고 했는데요. 자, 지 교수님께서 몇 개월 전에 한복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딱 만들었을 때 디지털 헤리티지를 한 제 입장에서 과연 한복 헤리티지는 뭘까?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논문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오늘 교수님이 부산 지역에서 한복 포럼을 처음 하신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계속 학문적으로 논의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심지어는 저희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번 첫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복 헤리티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의복인 한복, 보존, 기록, 콘텐츠화까지 이르는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 이렇게 심플하게 갔고요. 자, 한복 헤리티지는 단순히 한복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생활사, 역사, 문화, 기술, 산업, 그리고 모든 노력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된다. 좀 일단 브로드하게 넓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악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고명하신 복식 학자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복식 관련된 한민족 관련 디지털 복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5년 전에 제가 KBS 역사 스페셜 팀하고 고선지라는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은퇴하시지만 장용주 PD님께 부산에서 발표를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 고선지를 연출할 때 장 PD님 왜 고선지의 루트만 하고 왜 고선지를 보여주지 않냐고 제가 좀 따져 물었습니다. 25년 전만 하면 3D니 복식이니 이런 옷을 3차원으로 입혀야 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 과감하게 아니 고선지 초상화도 없는데 고선지를 복식을 입혀서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고선지 초상화 남아있지 않고 당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명관계라든가 당나라 복식 얼굴은 사실 초상화 남지 않아서 정확하진 모르지만 복식을 당나라 번장 이민족 장수 번장을 지금 역사 스페셜 치시면 나오시고요. 25년 전에 역사 스페셜 신년 특집 고선지에 한민족은 아니지만 비록 당의 번장이지만 고구려 후예인 고선지 장군을 영상으로 복원했고 1년 뒤에는 연세대 지배성 교수님하고 유럽 문명의 아버지 고선지 평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안에 방송에서 못다 했던 고선지 관련된 140개 도판을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17장을 석권하셨는데 25년 전에 고선지 평전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막 혼났거든요. 야, 아들아, 고선지가 왜 유럽 문명의 아버지야? 미켈란젤로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유럽 문명의 아버지야 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탈라스 전투 때 고구려군이 이슬람군하고 싸워서 2만 명의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 중에 제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르네상스 유럽에 양피지하고 파피르만 썼던 유럽 문명을 눈을 뜨게 했다. 그게 고선지다. 그래서 유럽 문명의 아버지다. 이런 논리를 했는데요. 25년 전 좀 과감한 카피라이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어령 교수님이 25년 전에 신라 서랍을 복원해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이나
신라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때 25년 전에 3D 기술이 전혀 없을 때 1999년 이 불국사 설화의 주인공인 아사녀를 재현을 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해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라승 해초 복식복원. 제 스승님과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한 분이 깐수 정술 교수님이십니다. 2003년에 해초의 왕어천축국전을 번역을 하셨는데 교수님하고 제가 6개월 동안 학고지에 들어가서 합숙 훈련을 했어요. 교수님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왕어천축국전의 판료의 이 원본이니까요. 자, 근데 교수님, 해초면 해초를 보여줘야지 텍스트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유희경 교수님하고 김미자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정술 교수님이 국내 최초로 왕어천축전을 내는데 독자들한테 뭔가 왕어천축전의 저자인 해초의 이미지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왕어천축전에 본인의 자화상이나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교수님 강남의 신사동에 있는 교수님 집에 가서 두 분 교수님하고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미나 끝에 두 분이 얼굴은 모르겠지만 16살 때 출발했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아니었겠냐는 이런 의견을 주셔서 마침내 정수일의 왕어천축국전에 첫 페이지 딱 열면 첫 나오는 게 해초의 구법 여행독 이렇게 갔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딱 되는데 그게 20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자, 콘텐츠진흥원에서 2007년 해초의 왕어천축국전 번역을 바탕으로 진짜 해초가 출발해서 이란 돌아오는 이 모든 루트를 정술 교수님하고 둘이 따라서 이 원작자를 따라서 갔고 또 청선용령 왕어천축국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해초는 유물이나 유적을 남긴 적은 없지만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이 들어서 2008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해초 디지털 전시를 했습니다. 자, 이 왕어축전 원본도 프랑스 파리 도서관에 있어요. 다만 디지털 컨텐츠로 해초 전시를 했습니다. 자, 덕수궁 석조전에서 했고요. 한 30평 정도 규모에 탔습니다. 자, 그동안 해초를 따라서 1년 동안 수천 장의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전시를 했고요. 자, 레플리카를 여기도 전시를 했고, 심지어는 폴 펠리오가 왕어천축전 발견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에 있는 유학생 프랑스 사람 부르다가 다니엘아, 요게 폴 펠리오니까 좀 따라서 연기를 해봐. 이때는 실감 콘텐츠가 없어서 나름 그때 기술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장경동의 펠리오가 곧 왕어천축전을 발견 직전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터랙티브 컨텐츠도 만들었고요. 자, 더 나아가서 2018년에는 우리가 2만 킬로를 답사한 해초의 그 족적을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가상현실에서 해초가 봤던 50개 나라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VR로 예를 들어서 도낭석굴이라든가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상현실 기기 가지고 해초가 갔던 인도, 이슬람, 천축국 등등을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나라가 하나씩 등장하는 이런 VR을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해초하고 좀 대화까지 하면 좋겠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해초, 자, 요 복식은 당나라 복식인데요. 유희경 교수님이 두 가지 복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신라를 떠났을 때 신라 옷을 입고 인도로 갔던 20상의 약관의 해초.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중국의 서안에 있는 사찰에서 당나라 복식을 이룬 해초. 두 가지 패턴을 했는데 인공지능 대화는 후자 당나라 복식을 따랐습니다. 자, 신라를 시작으로 해서 또 백제까지 가게 됐는데요. 백제의 여인 같은 경우는 그림이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아서 이런 그 국악적 발굴된 두개골 가지고 얼굴을 만들고 복식을 붙여봤습니다. 자, 양직공도도 유일한 백제 그림도 시도를 해봤고요. 자, 전시를 또 부여박물관에서 백제인의 얼굴 특별전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무령왕릉 복식 재현도 했는데, 자, 유물하고 유적은 따로 놓고, 자, 무령왕릉 내부를 가상현실 재현했고요.
관 안에 5세기 당시 백시제 복식을 입고 누워있는 왕과 왕비. 더 나아가서는 네, 그 문영 왕비로 추정되는 옷과 장신을 가지고 중학교 국사교과서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당시 수준 높은 웅진 시대의 백제 왕들은 이런 옷과 이런 장신구를 했단다 라고 전시 국사 교과서에 등재도 되었습니다. 자, 임명미 교수님하고 2년 동안 고려 복식 60명이 넘는 고려시대 전체 복식도 재현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더 이상 옷만 보는 게 아니라 고종이 말을 하고 고종에게 고종 임금님 마감 파천은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종이 거기에 답을 하는 인터랙티브도 인공지능 고종 황제. 자, 이제 다시 실크로드까지 좀 갔는데요. 자, 제가 이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아를 처음 간 게 2006년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10번도 넘게 현장을 갔고요. 자, 이 벽화는 우리나라 복식사에서 요 고구려 혹은 신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아직까지 고구려인지 신라인지에는 계속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지금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 조관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너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합니다. 65년에 발견됐으니까 그럴 법도 한데요. 자, 최근에 가서 또 사진을 찍어보니 역시 또 60년 동안 보존이 제대로 안 돼서 그나마 처음 발견됐을 때보다 원의 색깔하고 윤곽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정말 새카만 우리 한국인 사절상이었습니다. 자, 제 뒤로 발표하실 우리 그 김시로 대표님께서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몸소 위프코 직원들을 이끌고 지난 7월 아프라시아 벽화의 복원을 위해서 첨단 3D 스캔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 학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건 벽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어느 쪽에 있어야지 건물만 딱 있으면 사실 이 고구려나 신라에는 전체 벽화의 스토리텔링에서 과연 이게 누구인가 시대의 복원 고증이 돼야지 단순히 요 두 사람만 바라본다면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해초의 왕호 측정 VR처럼 아프라시아도 가상현실로 굳이 선생님들이 사마르칸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더라도 체험할 수 있게 했고 또 불도저가 이렇게 깎여버려서 이 고구려 신라인만 남았는데 이쪽은 프랑스 학자의 복원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말을 타고 초원로를 갔을 것이고 왕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2019년 재현을 해봤고요. 자, 벽화를 지금의 훼손된 벽화가 아니라 복원된 벽화 속으로 들어가서 고구려인을 만나고 신라인을 만나고 소구드의 왕이었던 바흐르만 왕을 만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왕과 대화 시도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여기에 적용된 것은 가장 XR 기술로 특화된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보통 OTT, 영화, 넷플릭스에서 많이 쓰는 제작 기법입니다. 자,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석굴암 내부에 있는 것처럼 강연했던 그런 기법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강연을 하는데 석굴암이 거의 1대1로 나타나서 관객이 앞에서 마치 석굴암에 들어와 있는 현장감을 느낍니다. 석굴암에 와 있는 이런 상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걸 바탕으로 아프라시아 벽화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40m에 있는 벽화를 동서남북을 붙여봤습니다. 저도 실제 벽화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훼손되어 있는 모든 차카트 안에 있는 티벳, 소구드, 돌고린 모든 사람을 원색에 재현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입니다. 실제 아프라시아 벽화를 띄워놓고 제가 소강의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진짜 현장의 원리지널 느낌이 있지만 지금 너무 바래졌고요. 이렇게 원색을 띄워놔 보니 와, 정말
1500년 전은 지금의 색 발했던 이 벽화가 아니라 이렇게 원색의 벽화를 소그리인들은 누렸단 말인가?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봤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새 한창 붐업이 있는 GPT를 통해서 자, 우리가 아까 지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일반적으로 뭘 치면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말해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기후변화야.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을 다 할 수도 있지만요. 자, 우리나라나 실크로드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프라시아 벽화 그려줘. 그러면 사실 범용적인 큰 GPT는 거기에 대한 깊고 정확한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영기 교수님하고 교수님 우리 실크로드 GPT로 해서 국내 실크로드 관련된 모든 논문, 해외 실크로드 논문, 모든 논문 관련된 벽화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범용적인 GPT가 아니라 실크로드에 특화된 실크로드 GPT를 한번 뽑아볼까요? 하고 지금 한창 연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기술이고요. 그걸 표현하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VR, AR, 또 지금 보여드렸던 XR 모르겠습니다. 또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홀로그램 할아버지라든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차세대 선진 기술이 속속 등장을 할 거고요. AI는 겉으로 드러낸 익스프레션이라기보다 그 안에 코어 기술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융합이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새 제가 쓰고 있고요. 자, 인공지능 기술은 되게 지금 초기 기술에 있고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자, 이게 표출이 되려면 이 안에 우리 복식사 한복 헤리티가 표출이 되려면 제가 보여드렸던 VR이나 MR이나 XR 혹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통해서 그 생활사와 복식의 원형 또 복식의 미래까지 확장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기술이 속속 등장해서 2016년 알파고 했을 때는 뭐 그러려니다 보다 하고 8년이 훅 지나갔는데요. 작년부터 오픈 AI사가 챗GPT 특히 올해는 생성 AI 아침에 나오면 신기술이 계속 쏟아지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이 기술을 어떻게 흡입을 해서 어떻게 한복 헤리티지 적용할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SF 영화나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한복 헤리티지를 하고 더 나아가 한복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선 먼저 한복과 한복 문화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연구 마치 제가 해초 복식을 복원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정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못해서 막혀 있을 때 혜성같이 우리 유희경 교수님, 김미자 교수님 나타나셔서 박군 이거네 이곳이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복 당나라 시대 옷 혹은 통일신라 시대 옷에 걸맞는 해초의 옷을 입힌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복과 한복 문화에 대한 심화적인 연구. 아까 실크로드 같은 경우도 이게 엉뚱하고 잘못된 게 나오지 않으려면 실크로드의 원천적인 논문이나 사진, 기사, 연구가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텝 1이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VR, AR, MR, 홀로그램 등 다양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조선 후기까지.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한복 헤리티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인공지능은 우리가 앞에 했던 메타버스나 3D 립체처럼 꺼질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스텝 1, 충실한 고증적인 한복에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자, 다양한 기술로 이거를 콘텐츠를 펼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숨어있는 코어 기술로 인공지능의 장점을 최대한 복합 적용하는 것이 스텝 3입니다. 자, 요새 K-팝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한복도 단순히 블랙핑크나 영화 킹덤에 나오는 배경뿐만 아니라 이제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또 지난주 선생님들 5일 전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저도 한강 작가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전 노벨 문학상 100년 뒤에 받을 줄 알았어요. 야, 우리나라 문화적 국력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K-팝의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한복도 역시 한복 헤리티지도 그것에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인공지능은 한복 헤리티지의 미래적 견인차다. 이렇게 옛날 퀴즈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는데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아빠, 제가 첫 문을 여는 입장에서 한복 헤리티지 정의를 개념과 정의를 잡아봤고요. 그러면 그 범위와 의의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복 헤리티지는 한국의 전통 의복 문화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존, 연구, 교육, 전파하는 종합적인 유산 관리 체계까지 그 범주로 포함이 된다. 이는 단순한 한복 디지털화를 뛰어넘어 한복이라는 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복식 문화 교류 시대를 앞당길 K 한복 헤리티지가 될 것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